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02 한일 월드컵이 낳은 최고의 스타이자 한국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선수, 히딩크 감독의 조련으로 대표팀의 핵심 엔진이 된 박지성에 대한 2002 월드컵 이야기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에게 참패를 당하며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기술적인 열세, 체력적인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어렵다란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2002 월드컵 개최국이었던 한국에게 16강 진출은 고사하고 1승 도전이 걸린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등장한 거스 히딩크 감독은 기존의 명성과 한국신 서열 문화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제로베이스에서 선수를 뽑겠다고 서언을 합니다. 이 파격적인 서언은 당시 충격이었으나 어찌 보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미연의 대기 박지성에게 유일한 기회의 문이 되었죠. 시간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9년 박지성은 고교 시절 외소한 체격으로 인해서 K리그 구단들은 물론 주요 대학팀들에게조차 외면을 받았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희태 감독의 배려로 가까스로 대학 무대에 발을 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1999년 1월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울산에서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었고 파트너가 필요했던 대표팀은 명지대학교와 연습 경기를 갖게 됩니다. 이 경기가 바로 한국 축구의 역사를 바꾼 시발점이 됩니다. 당시 허정무 감독은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보다 세대교체 일환으로 잠재력 있고 헌신적인 선수를 찾고 있었죠. 연습 경기 도중 허정무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개인기를 가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성이는 처음에는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아 몸이 약해 보였지만 볼을 다루던 감각과 지능적인 플레이가 뛰어났다고 허정무는 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대표팀 선수를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거칠게 부딪히는 투지가 허정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박지성의 깜짝 발탁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명의 대학 새내기가 올림픽 대표팀, 그것도 기술위원회의 정식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정무 감독 직권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허정무 감독이 명지대 감독과 친분이 두터워 바둑을 두다 박지성을 뽑았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 정도. 선발 통보를 받는 순간 만 18세의 박지성은 당연히 청소년 대표팀에 뽑힌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허정무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이라고 말하자 박지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죠. 2001년 1월 거스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며 박지성의 축구 인생은 제2막을 맞이합니다. 울산 전지훈련에서 히딩크 감독과 첫 대면은 박지성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그라운드 위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대부분의 선수가 부상을 우려해 몸을 사릴 때 박지성은 거침없는 태클과 쉬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히딩크 감독은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에너제틱. 기술 레벨보다 태도와 에너지를 중시하는 히딩크의 철학에 박지성은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였던 셈. 당시 히딩크 사단의 축구는 데이터로 선수를 분석을 했고 박지성이 다른 선수보다 월등한 활동량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박지성을 팀의 엔진으로 활용할 구상을 짜기 시작합니다. 박지성의 숨겨진 공격 본능과 공간 침투 능력을 발견해 포지션을 측면 공격수로 전진 배치하는 파격적인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수비력을 갖춘 공격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히딩크식 압박 축구의 핵심 열쇠를 박지성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히딩크의 총애를 받으면서 히딩크호의 황태자란 별명을 받았지만 동시에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월드컵 직전까지 박지성의 공격 포인트는 빈약했고 언론은 히딩크가 왜 박지성만 고집하느냐며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 원정 평가전에서 5대0 패배와 맞물려 박지성의 자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외부의 잡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지성을 중용하며 멀티플레이어라는 가치를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 5월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잉글랜드와 프랑스와 평가전은 박지성이 이제 팀의 핵심이자 완성 단계 선수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원, 데이비드 베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포진되어 있었죠. 후반 6분 박지성은 잉글랜드 수비진 사이에서 순간적인 위치 선정과 점프력으로 다이빙, 헤딩 슛을 성공시킵니다. 이미 잉글랜드와 경기에서 대표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면모를 보였다면 박지성의 골은 강팀을 상대로 득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5일 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전에서 박지성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씻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단이 부상으로 교체가 됐지만 앙리 트레제게 등 초호화 멤버가 건재한 프랑스전에서 박지성은 터치 한 번으로 프랑스 수비 라인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비록 경기는 2대3으로 패했으나 박지성의 골은 세계 최강 프랑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2002년 6월 4일 부산의 습한 공기는 긴장감으로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경기 전 박지성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움직여라.
상대 수비진을 붕괴시켜라. 폴란드는 한국의 첫 경기이기도 했지만 지난 48년 동안 월드컵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전반 26분 황선홍의 첫 골 순간을 보면 이을용의 패스와 동시에 박지성의 움직임이 예술이었습니다. 관중들은 황선홍의 그림 같은 왼발 논스톱 발리 슛에 환호했지만 전문가들은 박지성의 오프더볼 움직임에 주목을 했습니다. 박지성은 공이 투입되는 반대편 공간으로 대각선 침투를 감행했습니다. 폴란드 수비수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결정적인 미끼 역할을 한 셈. 이후 박지성은 인터뷰에서 선홍이 형에게 공이 가는 순간 수비수 한 명이라도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2차전 미국전이 열린 대구 경기장은 뜨거웠습니다. 16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었지만 박지성의 컨디션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전반 38분 미국 수비수의 박지성은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합니다. 박지성이 이천수와 교체가 되어서 벤치로 물러난 직후 황선홍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당시 페널티킥 전담 키커 1순위는 박지성이었습니다. 부상으로 물러나지 않았더라면 키커가 이을용이 아닌 박지성이었을 것이고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박지성은 아쉬움이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 말이죠. 경기 후 박지성은 절뚝거리며 믹스존을 빠져나갔습니다. 포르투갈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일. 언론은 박지성 결장 유력이라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실제 박지성은 팀 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히딩크 감독은 치밀한 심리전을 펼쳤죠. 이영표는 회복했지만 박지성은 불투명하다. 내일 밤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연막 작전인 동시에 박지성의 의지를 자극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경기 전날 히딩크는 박지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는 뛸 수 있다. 네가 포르투갈을 무너뜨릴 것이다. 2002년 6월 14일 인천 문학경기장. 이기기만 해도 16강이지만 지면 탈락할 수 있는 승부였습니다. 박지성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공격 시에는 상대 허점을 찌르고 수비 시에는 송정국과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윙어 루이스 피구를 봉쇄하는 것이 박지성의 임무였습니다. 박지성은 경기 내내 피구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한 골이 필요한 시점에 가슴 트래핑 첫 터치, 오른발로 공을 띄우는 두 번째 터치, 그리고 공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직전 왼발로 마무리. 골이 터진 직후 히딩크의 품에 뛰어올라 안기는 장면은 2002 월드컵 최고의 장면이 되었습니다. 2승 1무 무패로 16강에 오른 한국은 기적이 아닌 만들어진 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2002년 6월 18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16강 이탈리아전은 완성된 한국팀이 전술적으로 체력적으로 어디까지인가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토티, 비에리, 가투소 등 세계 최고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말디니가 진두지휘하는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에 능한 팀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에게 공격적인 롤보다 이탈리아의 중원 사령관들을 괴롭히는 헌신적 롤을 부여했습니다. 박지성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이탈리아 수비 라인을 분산시켰고 수비 전환 시에는 김남일과 협력해 도티와 제네로 가투소를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반 18분 비에리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후에도 히딩크 감독은 체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리아 발은 느려집니다. 설기현의 동점골 장면에서 박지성의 움직임은 또다시 빛을 발합니다. 도움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문전, 혼전 상황에서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16강 연장 혈투 끝에 8강에 오른 한국은 체력적으로 방전 상태였고 박지성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8강 스페인전을 앞두고 박지성은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전에서 전방의 압박이라는 임무를 받았던 박지성은 8강 스페인전에서 공간 점유와 밸런스 유지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스페인의 윙어 호아킨 산체스와 데페드로의 측면 공격이 매서웠기 때문에 박지성은 공격적인 돌파보다 송정국, 이영표와 협력해 측면 수비를 강화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스페인은 실제 경기에서 한국을 압도했지만 박지성의 왕성한 활동량은 연장전까지 스페인의 공세를 막아내는 1차 저지선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스페인과의 승부차기에서 박지성은 2번 키커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나 전문 키커가 1, 2, 5번을 맞는 것이 관례인데 히딩크 감독은 만 21살 게다가 프로 무대에서 페널티킥 경험이 전무한 박지성에게 2번을 맡긴 것입니다. 박지성에게 2번을 맡긴 건 강한 멘탈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적인 킥 능력보다 월드컵 8강이라는 거대한 압박감을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이 중요했고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에게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박지성은 월드클래스 카시아스를 완벽히 속이고 골문 오른쪽 상단으로 대담하게 슛을 성공시킵니다. 독일과의 4강전은 박지성을 비롯한 한국팀에게 육체적 한계점이었습니다. 박지성은 이탈리아전과 스페인전을 거치면서 발목과 무릎 상태가 악화되었고 경기 전 진통제를 맞고 테이핑을 감은 채 출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체력 저하를 간파하고 피지컬을 앞세운 압박을 구사했습니다. 박지성은 특유의 활동량으로 공간을 찾아 움직였으나 독일의 조직적인 수비와 신체적 열세 그리고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이전 경기들처럼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지성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후반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박지성에게 결정적인 1대1 찬스가 찾아왔을 때 침착하게 트래핑을 하고 슈팅을 때린 것입니다. 더 완벽하게 슈팅을 만들려고 트래핑을 했지만 그 찰나 올리버 칸이 각도를 좁혀 선방을 합니다. 이때 박지성은 느꼈습니다. 경험 부족과 세계적인 레벨에서 결정력 차이를 말입니다. 이 득점 실패 경험은 박지성에게 큰 후회로 남긴 했지만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간결함과 결단력을 배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한국의 월드컵 기적은 4강에서 마무리되었지만 박지성에겐 끝이 아니라 세계의 무대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